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의자 3명이 구속됐는데 살해한 피의자는 범행 뒤 미리 준비해간 옷으로 갈아입는가 하면 배표를 살 때는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가 사는 공동주택 현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50대 김모 씨. 범행 뒤 건물을 나서는 김 씨의 손에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가방에 범행 후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 뒤 행적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하천입니다. 범행을 마친 김 씨는 이곳 다리 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주변을 서성이다 택시를 타고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준비해간 신발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탄 김 씨는 제주시 동문시장으로 가 시장 안을 배회하다가 기다리던 아내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이동해 완도행 배편에 차를 싣고 제주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김 씨는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만 지불했고 배표를 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 씨와 선후배 관계이자 숨진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박 씨는 조사에서 김 씨에게 피해자를 손봐달라고 했지 살인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와 김 씨의 아내 이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박 씨에 대해서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김 씨와 박 씨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대가가 있는지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김 씨가 버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대학 자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당 교수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이 같은 대학 내 비위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장을 지냈던 김모 교수. 지난 2018년부터 산업잠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4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제주대 자체 감사 결과 김 교수는 제자와 후배 등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이 개인 계좌로 인건비를 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받는 수법으로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이것저것 따지고 뭐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사이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대학 측은 자체 감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교수를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제자들은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약자인 점을 감안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교 조사에서 본인 인건비가 없어 돌려받았을 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54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 교수는 연구비 4천만 원을 프라이팬 등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고 허위 회의록을 제출해 회의비 1,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배우자와 가족을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2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교수 사회에 어쨌든 잘못된 관행을 이렇게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학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주대는 내년부터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보조금 횡령이 근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경찰청이 42년 동안의 제주시 연동청사 시대를 끝내고 노형동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옛 연동청사는 당분간 교통 순찰대와 경찰 기동대 근무처로 활용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노형동 신청사에 새로운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한라수목원 인근의 옛 제주해안경비단이 있던 노형동 부지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완공됐습니다. 지상 7층, 지하 1층의 연면적은 1만 5천 제곱미터로 기존 연동청사보다 3.7배 넓습니다. 크게 부족했던 업무 공간을 대폭 늘리고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과학 수사 장비와 112 신고센터 등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던 각 부서가 신청사 한 곳에 결합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능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새롭게 노형 시대를 열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 노형동에 경찰청 신청사가 들어섰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사무가 대폭 확대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신청사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인력 증원 계획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주경찰청은 기존 연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도가 신청사 주변 부지를 사들여 기존 청사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인근에 우리 수사과동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이제 한라경찰 수련원을 중축할 수 있는 부지를 도에 요청을 했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당분간 기존 연동청사를 교통순찰대와 기동대 근무처로 사용하고 오는 2027년까지는 청사 신축이 진행되는 제주 동부경찰서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제주도와의 부지 협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국내 최초의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가 9달의 교육을 마치고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업 기술을 교육하는 애플 제조업 R&D 센터도 세계 최초로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MBC 박성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고 화면에 맞춰 한쪽 눈을 가립니다. 3, 2, 1, complete.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뜨고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 환자는 2.1도라고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소아 시각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측정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을 좀 미리 진단을 해서 좀 치료를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앱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주는 앱부터 아이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 앱까지 모두 올 3월 국내 최초로 포스텍의 문을 연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1기 수료생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수료생 200명은 9달 동안 애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코딩과 디자인,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70개 이상의 앱을 개발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처음에 가장 쉬운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UIKit라고 애플 iOS를 개발할 때 가장 정수인 그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첫 애플 제조업 R&D 센터도 포스텍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플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업 기술을 교육합니다. 첨단 개조 기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성장, 그리고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데 필수입니다. 한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나선 글로벌 기업 애플의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7도 이상 떨어져서 오늘 낮 기온 4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두꺼운 겉옷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눈폭탄도 이어질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5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요. 중산간은 최고 30cm, 해안 지역도 최고 1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산간 지역은 오늘 오후에 해안 지역에도 밤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눈이 강하게 퍼붓겠는데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간도로는 월동장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눈이 더 내리면 대부분 통제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2도, 남부 지역 4도인데요. 현재 서부와 동부 지역은 체감온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4도, 서부 지역 5도, 남부 지역 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에 풍랑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모레까지 폭설이 이어지다가 성탄절인 일요일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도로에 설치된 열선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많은 눈이 내린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도로 열선이 설치된 중앙로 고산동산과 도남로 등 주요 도로 3곳에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제설 차량 2대를 현장에 투입해 제설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제주 삼다수의 올해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삼다수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3,350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시장에서 제주 삼다수의 점유율은 42.8%로 생수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감귤의 뉴질랜드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이 타결돼 국산 감귤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귤류는 지난 1999년 뉴질랜드가 수입 허용을 요청했지만 2002년 제주에 감귤 궤양병이 확산되면서 협상이 중단됐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10대 뉴스는 제2공항 재추진과 오등봉공원 소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와 추자 해상풍력 논란, 하천정비공사 재검토입니다. 또 비자림로 공사 재개와 관광 잠수함 연산호 훼손,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 방류와 송악산 토지 매입, 한라산 국립공원 불법 행위도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은 제주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농어업인 수당 구직청년 생활지원금 등 올해 도민지원금 예산 100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권 의원은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공무원의 업무 태만 때문이라며 재정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비 등 50억 원을 확보해 청년 일자리 637명을 지원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및 컨설팅 비용과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1,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